그리고 또 다른 같은 화가 무리오의 선한 목자라는 그림, 바로크 시대입니다.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벨라스케스보다 젊은 화가예요. 또 지역 후배이기도 하죠. 벨라스케스가 엄숙한 모노톤 계열의 저채도를 구사했다면 무리오의 색감은 오히려 이제 루벤스의 영향을 좀 받은 듯한 느낌이라서 포근한 게 있습니다. 벨라스케스와 바로크 시대의 스페인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, 세비야가 플랑드르 지방과 교류를 했거든요. 대항해 시대 때 최고의 무역 도시 중 하나가 세비야였거든요. 그래서 플랑드르 상인들, 외교관들도 많이 왕래를 했을 거예요. 그때 벨라스케스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화가가 무리오입니다. 생각보다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화가예요. 선한 목자인데 아기 그리스도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있을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도상이기도 하죠, 이게. 그리고 양치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표현합니다. 이 손가락, 발가락 너무 인간미 있게 귀엽게 표현해놨죠. 그러니까 이 무리오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. 벨라스케스도 그렇지만 이 종교와 특유의 신성이 느껴질 법한, 그리스도면 더 후광 효과도 있고 진짜 와 신을 그렸구나 그게 느껴질 법한데, 세비야의 어느 가난한 집안의 귀여운 꼬마 아이를 그린 듯한 전형적인 스페인 꼬마 아이 모습이에요. 이게 또 그 밝은 갈색의 이 머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머리가 까매지죠.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어릴 때 금발인 아이들도 꽤 많아요. 근데 어른 되면 다 머리가 까매지죠. 살짝 보이는 후광 효과가 있긴 합니다. 근데 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무리오가 자식을 일찍 떠나 보낸 그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거든요. 어릴 때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잃어버렸으니까. 그래서 그럴까요? 이 화가가 휴머니즘도 있어요. 말년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 있었거든요. 옛날에 수도회에서 또 병원도 운영했으니까 가난한 그 노인들, 환자들을 보호하는 요양원 비슷한 시설이었는데, 거기서 이제 말년에 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. 마음까지 따뜻했던 이 화가 무리오였습니다. 나중에 스페인 여행 오시면 프라도 꼭 들리시고, 혹은 세비야에 국립미술관 하나 있거든요. 거기에도 그 무리오의 그림이 꽤 있더라고요. 저 세비야에 가면 무리오 동상이 있습니다. 그 미술관에도.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 뒷문에 무리오 동상이 있거든요. 티켓팅하는 쪽에는 고야 동상, 그 정중앙 센터 부분에는 벨라스케스 동상이 있어요. 즉 서열이 보이는 거죠. 센터니까 이 벨라스케스가 뭐 최고의 화가다, 스페인 대표. 그나마 좀 앞문 쪽이니까 또 고야, 그리고 뒷문 쪽 무리오.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3대 거장으로 이전에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동상이 3개가 있는 거죠.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열이 약간 바뀐 게 엘그레코가 치고 들어오네요. 무시받았던 엘그레코가. 상대적으로 무리오가 엘그레코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시대별로 호암미로 달리 스페인 화가 맞는데, 그들은 스스로 스페인 화가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. 왜냐면 까탈루냐 사람들이거든요. 까탈루냐는 그들 스스로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까탈루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. 어디 가도. 그만큼 그 지역주의, 민족성이 너무 이제 강한 분이죠.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난 떤다, 다른 주에서 좀 싫어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. 프라도 미술관에 오는 이유,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러 오잖아요. 시녀들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빼고, 너무 다 좋아하고 유명한 그림은 왠지 소개하기 싫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지나가는 방이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게 되거든요. 근데 벨라스케스가 하급 귀족? 말단 귀족이라고 해야 되죠. 거의 중인에 가깝거든요, 원래 그 집안이. 근데 스스로 능력으로 산티아고 기사단 자기를 받을 정도면 귀족 중에 귀족이 된 거예요. 최고의 엘리트 귀족 화가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궁정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게 있어요. 워낙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왕의 의전 활동도 하고, 그 패션 디자이너 역할도 했었고, 행정 업무도 도맡았을 거예요. 말년에 뭐 거의 과로사 했다고 보통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엘리트 귀족 화가가 자신도 약간 좀 그런 평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, 평민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화급 귀족이니까 그 휴머니즘이 있어요.
그 아랫사람에 대한 그 연민? 배려 이런 게 보이는 게 당시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난쟁이들이 되게 많았을 때거든요. 중세의 미드 그런 거 보면 난쟁이들 많잖아요. 난쟁이 일꾼이 많았는데 광대가 특히 많았고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사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. 뭔가 글을 쓰고 이런 행정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비록 좀 천대받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박식하고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과거부터 책이 있으면요,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약간 뽐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도상이에요, 책이 있다는 거는. 이 난쟁이가 얼마나 이제 똑똑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, 언뜻 보면 그렇게 난쟁이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앉아 있어서 그렇거든요. 컴플렉스가 느껴지지 않게 난쟁이를 그릴 때면 항상 앉혀서 그렸다고 합니다. 벨라스케스의 또 이 휴머니즘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. 책이 너무 커서 사람이 작아 보인다고. 아, 그건 좀 배려가 없었네, 벨라스케스가요. 잘 보셨습니다. 그리고 이 벨라스케스의 터치의 쿨함이 느껴지죠. 가까이서 보면 진짜 터치 덕지덕지 대충 발라놨습니다. 심지어 여기 묘사도 안 했어요. 글자도 안 써놨어요. 근데 멀리서 보면 뿌옇게 글자가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. 여기도 종이 옆면 같잖아요. 가까이서 보면요, 대충 발라놨어요. 덕지덕지 끝.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책 낱낱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 붓터치 마무리 안 한 거 보세요. 거칠게 놔두고 쿨하게 끝. 이게 그 알라 프라마의 매력이죠. 벨라스케스의 그 정통성을 잇는, 국적은 다르지만 미국 출신의 존 싱어 사전트. 미국 출신이지만 프랑스 영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. 존 싱어 사전트의 터치가 마치 벨라스케스의 터치를 보는 듯한, 더 덕지덕지 바르는데, 아, 이분도 멀리서 보면 진짜 사진 같아요.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쿨하게 대충 그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, 좀 짠한 게 있어요. 베네치아 양파 파는 소녀. 이 딱 봐도 진짜 초등학교 6학년쯤이나 중학생 정도로 보이거든요. 이 아이가 양파를 팔고 있으니까, 옛날에는 이 유아들에 대한 노동 문제 그런 감이 없었잖아요. 윤리 의식도 없었고, 그 아이가 이 양파 파느라고 고생했는지 이 표정 보세요. 세상 힘든, 와 인생 힘들다. 그리고 이 백색깔과 이 어두운 피부톤이 약간 대조되는 그런 것도 있고, 양파 피부가 더 깨끗해요. 예, 터치 생동감이 진짜 있습니다. 이 화가 존 싱어 사전트. 터치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.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티센에서 투어를 했을 때 자주 봤던 그림인데, 여기가 베네치아거든요. 그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이 컬러 대비도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지금도 베네치아 도시하면 뭔가 이 지중해에 그 낭만이 있는, 생동감이 있는, 그 로망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. 게다가 이제 해맑은 블루 컬러, 지중해 여행을 떠올리는 지중해 바다와 하늘, 이 생동감 있는 컬러와 대조적으로 이 소녀의 그 삶은 흑백톤인 거죠. 다큐예요. 현실은 흑백 다큐. 창문 바깥의 다른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야. 남일이야. 그런 거죠. 그게 보입니다. 이게 리얼리즘이죠.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매력이 있죠. 이런 그림의 특징. 맞아요. 이 아이만 혼자 어두워요. 불쌍해. 그쵸? 아이 얼굴이 참 고돼 보이죠? 이전에 베네치아 엄청 힘들었었대요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투어 이후 때나 돈 많이 벌었군요. 지중해 무역으로 꽤 그래도 살지 않았을까요? 광물 수입 잘해가지고 물감도 발달했었던데. 근데 뭐 그런 건 있죠. 서민의 삶은 항상 어려웠다는 거죠. 스페인 무적 함대 시절에 세계 최강이었거든요. 지금의 미국 이상이었어요. 근데 그때의 그 일반 스페인의 귀족 아닌 평민들은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. 나라가 강한 거랑 서민의 삶은 달라요. 그래서 이 반란이 있었고, 카를로스 5세 왕이 이제 진압하면서 사람 엄청 많이 죽이고 했습니다. 예. 마냥 좋지만 않았어요. 스페인 무적 함대 시절. 안으로는 진짜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겉으로만 세계 최강이었고. 아무튼 짠한 그림, 존 싱어 사전트의 양파 파는 소녀. 와, 이거 완전히 그거네요. 성냥팔이 소녀의 양파 버전이네요. 생각해보니까. 그렇지 않나요? 와, 그게 보이네. 맞아요. 근데 예전에 보통 사람들의 삶은 다 힘들었습니다. 지금도 보통 사람도 힘들죠.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힘듭니다. 농담이고요. 열심히 살아야죠. 이게 성냥팔이 소녀 양파 버전이면 이 소녀도 죽을 거라고. 그러지 않았길.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많죠. 이 존 싱어 사전트가
베네치아 여행하다가 실제 양파 파는 소녀를 모델로 그렸으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랍니다.